둘이 앞에 야구시에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부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가을 야구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더 뜨거운 이슈가 남쪽에서 좀 그렇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3년 이후 2017년이죠. 가을 야구 딱 한 번만 가봤던 롯데가 한국 시리즈 7회 연속 진출의 주인공 김태형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뉴스였어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체감했던 충격감, 무게감 이런 걸 비교해 보자면은 2015년에 김성근 감독이 한화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리고 2007년에 김재박 감독이 친정 LG죠. 현대 유니콘스에서 성공한 이력을 안고 금이 환영했을 때, 해태 우승의 역사죠. 김웅용 감독이 2001년에 우승 청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삼성으로 갔을 때 그 정도의 파급력 있는 이동이다. 근데 묘하게 다른 건 롯데 단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감독 선임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조금 복잡한데 감독이 선임이 됐으면 코칭 스태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이 먼저 결정됐다. 그러면 감독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선임 발표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기존 코치 중에 8명 재계약 포기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단장 공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단장은 이제 구단의 감독 이후의 미래도 그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감독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 두산에서 함께하던 고용민 코치, 김주창 코치 영입 발표했고요. 또 추가 영입도 아마 가을 야구 진행되는 거 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롯데가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때 커다란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코치진 인선이었는데 그 중에서 또 8명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사람 중에 꽤 중량급 인사들도 있었잖아요. 재계약이 불발된 코치분들 중에 물론 이분들 중에 내년 시즌 다른 구단 유니폼을 입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은 확실히 남겠구나 이런 짐작을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단에 따라 좀 방식 차이는 있는데 코치 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구단 내부에서 한 시즌에 코치가 어느 정도를 했다는 거를 정성적 평가, 평가를 정량적 평가 하는데 전에 듣기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던 코치들도 구단 시각에서 좋은 코치입니다. 재계약이 안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몇이. 그래서 이거는 감독에게 구단에서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구나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코치 평가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고 채점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김태형 감독 체제가 됐으니 묻어두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모양새 팀의 리빌딩을 위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왕감독 뭐 이런 느낌인데 감독이 뭐 10개 구단 10명이 있는데 감독의 팀 내에서 영향력이 10개 구단 감독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드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구단주나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구단의 연속성, 야구 연속성을 고려하다 보면 감독이 갖고 있는 역할은 현장에 좀 맞습니다. 제한시키고 나머지를 구단이 끌고 가는 모양새인데 이번 김태형 감독은 꽤 많이 이쪽으로 옮겨온 듯한 모양새. 맞습니다.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김태형 감독이 아무리 뭐 7회 연속 한국 시리즈 하더라도 그냥 김태형 감독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롯데 감독이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종 후보군에 김태형 감독이 단독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우승 이력이 있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최종 낙점을 신동빈 구단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동빈 구단주가 김태형 감독을 낙점하면서 강한 카리스마를 원했던 거죠. 롯데에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것 같아요. 배경 속에서 이번에 코칭 스태프 인선도 발빠르게 진행이 됐고 내년 시즌 진행되는 과정까지 김태형 감독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말씀하신 우승 이력이 있는 또 다른 감독 후보 뭐 볼펜심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형 감독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롯데를 바꾸게 될까요? 김태형 감독이 두산 초보 사령탑으로 데뷔한 2015년. 2015년에 두산 담당을 하면서 몇 년간 베어스 출입을 했어요. 김태형 감독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세죠. 튼동이라는 게 뭡니까? 커튼 감독. 커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대면을 하면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선수 개개인을 만나서 강한 드라이브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령 뭐 스포 테이너라고 저희가 부르는 유희관 선수 시절 때 보면 뭐 가벼운 농담하는 모습 자주 포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유머의 배틀, 경쟁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인 것 같지만 실제로 경기를 구단을 운영하는 스타일은 선수들에게 되게
많이 맡겨두는 선수들이 예. 알아서 해라라는 스타일이고 김태형 감독 인터뷰 해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시켜서 하는 야구는 진짜 잘 안 된다. 예.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야구. 감독이 이거 하자라고 해서 하는 야구는 창조력이 좀 떨어지는 맞습니다. 야구고 예. 그래서 혼낼 때는 있어요. 모든 선수를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는 거 아니고 필요할 때 약간 주축이 되는 선수를 세게 혼내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조직에나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기준선이 있는데 라인이 있어요. 그걸 벗어났을 때 그거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롯데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네. 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그 코멘트 내용이 팀이 먼저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다. 보통 팀 퍼스트 해가지고 뭐 네네네. 구호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거죠. 그런- 착하게 살자. 네. 학교 하면서 몸 약한 애들 못 살게 굴지 야, 말자. 네네. 이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이 움직이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하는 팀 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힘이 김태형 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내년 시즌 롯데에 전달되고 투영되지 않을까. 롯데에 가장 필요했던 게 그런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아니었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김태형 감독에서 일단 두산에서 성과를 보면 불펜 운영에서는 약간 쓸럼쓸 분위기 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잘하는 선수를 맞아요. 몰아서 예. 쓰는 야수 성장은 꽤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롯데 사령탑으로서도 네. 내년 시즌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잠재력 있는 타자들이 얼마나 커나갈까. 김태형 감독이 두산 감독 부임 이후에 네네.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선수가 김지한 선수였어요. 2015년에 미야자키 캠프를 김태형 감독이 처음에 이제 지봉을 지고 갔는데 김지한 선수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김지한 선수는 그냥 무명에 가까워요. 주목해서 보지도 않고 기사도 이렇게 많이 썼던 기억은 없어요. 김지한 선수가 2015년만 하더라도 뭐 홈런 7개 1군에서 치는데 그쳤는데 그 다음에 37개를 칩니다. 야, 잠시를 잠시였어. 쓰면서. 네. 근데 김태형 감독이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게 초구부터 좋은 공 오면은 자기 스윙 100% 하라는 거예요. 볼 3개 그냥 보고 루킹 삼진을 가장 싫어하죠. 김지한 선수가 그 에버러지를 신경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선수 많죠. 결과가 나오면서 2016년 이후에 대표적인 거포가 됐죠. 실제로 김태형 감독 예. 타격의 스타일에 대해 지론을 들어보면 2015년 한국 시리즈 때 그때 물론 삼성의 주축 선수가 빠지기도 했지만 팽팽한 경기가 이루어졌거든요. 코너에 몰렸을 때 선수들에게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대요. 그냥 까. 예. 담당하면서 썼던 기사가 초급용 기사 같은 거. 제목이 김태형 감독 선수들에게 세게 쳐. 사실은 좀 고품격 기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게 그냥 김태형 감독의 첫 줄에 들어가는 메시지예요. 맞아요. 단순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게 김태형 감독 지론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두산 시절에 수비력이 워낙 좋은 야수들이 많아서 기회가 좀 적었지만 최주환 선수가 중장거리포로 상당히 주목받잖아요. 이 선수 가장 큰 장점이 풀스윙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김태형 감독이 중용을 했죠. SK로 이적을 하면서 FA 중박 정도를 터뜨렸고요. 그러면 롯데에서도 이렇게 잠재력 있는 타자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목받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그 어린 선수 중에는 뭐 윤동희, 김민석 선수 등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있지만 고승민 선수 타구 엄청 네네. 세잖아요. 한동희 선수 이 두 선수 변화가 궁금해요. 아마 김태형 감독은 두 선수한테 눈치 보지 말고 세게 쳐. 이 메시지 줄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이 중계하면서 그런 느낌점을 한동희 선수를 보면서 뭔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좀 눈빛에 이런 거를 코멘트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 접근할 것 같은데 한동희 선수가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선발이 안 되면서 네네. 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지금 한두 시즌 어떻게 움직일지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승민하고 한동희는 이 예. 타구 스피드를 따지면 리그 탑 5 안에 드는 예, 맞습니다. 선수들이거든요. 아, 정말.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롯데가 이제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잖아요. 예. 막 좋을 때 막 올라가. 특히 이제 봄에. 안 좋을 때는 또 계속 흐름을 좀 많이 타는 팀인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좀 궁금해요. 감독이나 코치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고참 선수들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팀이 KT. 박병호 선수 박경수 이런 선수들이 잘한다는 평인데요. 두산 얘기를 좀 하자면 김태형 감독 때는 네. 믿고 맡겼던 선수가 오재원 선수. 오재원 주장 오래 했었죠. 이 선수가 안에서 막 움직이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을 갖고 했고 김태형 감독의 의중을 가장 빨리 파악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주장이 한두 번 바뀌려고 그러다가 오재원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네네. 간 적도 많고요. 롯데에서도 그런 선수를 찾을 텐데 취임 기자회견을 네. 보니까 예비 FA죠. 네네. 전준우, 안치홍 선수가 네네네. 함께 했던데 함께 하자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중에 리더를 찾아서
할지 그건 좀 내년 시즌 이제 캠프를 거치면서 찾겠죠. 그런데 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재원 선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냐면 선수들에게 휴식을 줘야 되잖아요. 예. 전격을 뛸 수는 없으니까 그 휴식을 주는 순서 같은 걸 정할 때 감독이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감독이 안 하고 주장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아 오늘은 네가 힘들지? 오늘은 형이 뛰고 네가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예. 이루어지면 그 팀 분위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거든요. 전력 분석할 때도 예. 김태형 감독은 코치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선수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코치가 들어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못할 수 있다.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초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뭐 한국 시리즈 7번 연속하는 뭐 역사적인 기록 남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시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2015년에 3위로 정규 시즌 마친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는데 동력이 FA 장원준 선수였어요. 네네. 장원준 선수가 그해 12승했는데 힘을 받았죠. 내년에 롯데도 그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팀도 강해지고 김태형 감독 리더십에 힘을 받고 젊은 선수들도 성장하니까요. 네. 김태형 감독은 취임식에서 예. 첫 해는 포스트 시즌 예. 그리고 3년 안에 우승 뭐 이런 목표를 플랜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신동민 구단주의 힘도 있고 지원이 좀 중요하게 되겠네요. 롯데가 지난 5월 말까지 선두 싸움도 했잖아요. 그랬죠. 6월에 주춤한 사이에 그냥 안에서 뭐 강명. 밖으로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게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형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강철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거는 네네네. 선장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은 김태형 감독에게 상당히 집중돼서 흘러갈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롯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 성격에 맞는 단장을 고를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태양이 오기보다는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 김태형 감독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러지 구성이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설이 있고 제안이 갔는데 고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 아니고 뭐 프런트 출신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뭐 도는 것도 뭐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팀 전력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역시 외국인 선수잖아요. 외국인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선수단 대면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투수 2명은 고민을 해보겠다. 또 하나는 외국인 타자인데 외국인 타자는 거포용을 얘기했어요. 저는 김태형 감독이 두산 마지막 해에 토미 페라로죠.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이 선수가 뭐 200안타선 가까이 한 시즌 치는 선수인데 포스트 시즌에도 좀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즌에는 조금 좀 떨어졌고요. 다리도 아프고 뭐 홈런을 못 치고 수비가 안 되고 이런 건데 당시 두산 선수 구성상 딕슨 마차도라고 롯데에서 뛰었던 선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죠. 이 선수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이 궁금해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 내야가 보강은 됐죠. 서드에 한동희 선수 있고 또 FA 유진혁 선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허점이 있다면 마차 선수도 부를 수 있겠다는 사실은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김태형 감독은 거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내년 시즌 흐름을 보고 뭔가 마차도 선수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FA 시장에서도 조금 신동민 구단주가 확 선물을 줄까요? 김태형 감독이 말씀드렸다고 얘기했고 뭔가 액션은 나올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아주 뭐 장원준만큼의 매물은 없잖아요. 장원준만큼 뭔가 구단을 WAR 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선수 안 보이는데 양석환 선수가 좀 눈에 띄어요. 김태형 감독이 잘 알죠. 두산에서 함께했고 거포 유형을 좋아하고 그 두산 시절에 전성기를 달릴 때 타자들이 모두 홈런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게 끌어가기보다는 쭉 가다가 한 방향을 노리는 맞습니다. 이런. 그리고 한 방이 있을 때 그 앞뒤로 상대 배터리가 갖는 부담감을 알고 있어요. 많이 이용을 하려는 뭐 어떻게 보면 운영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양석환 선수 쪽에 시선이 가 있지 않을까. 다른 매물은 FA 중에는 불펜 투수잖아요. 양석환 선수 쪽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가을 야구 하는 팀 바쁘고 롯데도 바쁘지만 다른 팀들도 지금 내년 시즌을 위해서 많은 물밑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 발표를 미루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삼성은 뭐 정대현 2군 감독을 앉혔다는 거는 투수를 앞으로 키우겠다. 이쪽에 메시지를 준 거고 또 한 명의 투수 스태프가 발표가 될 겁니다. 하나는 반대로 야수 쪽을 좀 강화한다면서요? 뭐 하나는 김재걸 코치 왔잖아요. 작전 주루 전문이잖아요. 박재상 코치 SK 외야수였고 그렇죠. 외야수비랑 주루 전문인데 하나는 내년 시즌 투수 쪽에서는 문동주 선수라든가 골격은 갖춰놨어요. 게다가 하나 보면 단장 투수죠. 감독 투수죠. 맞습니다. 수석 코치 투수죠. 투수들은 되게 많이 잘 돼 있어서 구성의 변화를 가져갈 것 같고요. 발표하지 않은 야수 스태프가 몇 있다. 그 야수 스태프는 뭐 이제 가을 야구를 하고 있고 가을 야구 하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이런데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혹시나 이름 예. 먼저 나오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이거는 뭐, 지켜주는 예, 걸로 예, 할게요. 최강 올패는 포스트 시즌 스토브리그 각 구단에서 벌어지는 재미있고 깊숙한 이야기 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